안녕하세요. 하얀 밤, 검은 낮, 스웨덴을 알려주는 여자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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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반갑습니다. 항상 반가운 스타일이요. 오늘 뭐 타고 오셨어요, 여기 오실 때? 저기 어쨌든 저희가 한국에서 살 때는 차가 있으면 차도 좀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여기는 저는 오로지 뚜벅이로 사는데 맨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스웨덴의 교통은 사람이 많지가 않잖아요. 맞아. 네네. 네. 그래서 그나마 좀 쉽게 다니는 것 같아요. 저도 한 1년 정도는 차 없이 대중교통 수단으로 다녔었는데 그때 근데 난감했던 적도 꽤 있었어요. 왜냐면 지하철을 타고 애가 어리니까 매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네. 데려다 주고 네. 이렇게 다시 또 데리러 가고. 근데 지하철이 자꾸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언어가 안 되니까 스웨덴어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우르르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뭔지 나도 이유를 이유를 또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문이 열린 그리고 사람들이 나가니까 나가는 거예요. 여기가 네. 그 전철이 잘 서요. 잘 쓰죠. 잘 쓰고 그다음에 말도 안 해줘. 말 안 해줘. 그리고 문제는 이거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물어보면 몰라요. 모른다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도시마다 그게 바뀌잖아요. 그 네, 스톡홀름 네, 네. SL이라고 네. 하고 스톡홀름 라인이라고 네. 해서 거기서 버스표하고 전철표를 같이 사고 또 저쪽 건너편 넘어가면 뭐 베스테를 쓰면 VL이라고 그래서 또 그쪽에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구매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저는 다 SL 카드인 줄 알았어요. SL로 갈 수 있는 영역이 이제 바운드리가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스톡홀름 내에서 그리고 저는 이번에 되게 놀랐던 게 2020년이 되면서 그러니까 교통비가 올랐죠. 올라가지고 얼마로 정말 실제로 올랐어요? 이렇게 체감하는 그게 정말 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네. 스톡홀름에서는 SL 카드라고 해서 이 카드를 구입해서 충전을 해서 쓰는 형태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지금 37크로나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1회에 31크로나인데 지금 37크로나로 네, 올랐어요. 37크로나로 올랐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이제 여행 오신 분들이라던가 일회권으로 샀을 경우에는 50크로나. 비싸다. 정말 비싸죠. 50크로나 하면 대충 우리나라로 하면 그렇죠. 6,000원 네.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톡홀름의 전철이나 버스나 이런 것들은 이게 표를 한 번 사면 같이 탈 수가 있잖아요. 72시간이면 네. 72시간, 24시간이면 24시간. 근데 기본적으로는 한 몇 시간이죠? 3시간인가? 아니요, 1시간 반. 1시간 반인가? 네, 1시간 반 동안 이용하면서 뭐 환승 할 수 환승 있고, 네. 다 한꺼번에 되는 네. 건데 그리고 그 표를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단일 패키지를 사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일주일치 살고 한 그다음에 달. 한 달치 사고 한 뭐 달을 72시간치 많이 사고 막 1년치도 사고 네. 이렇게 그러면 그 한 달치 지금 뭐 일주일치씩 사는 그 표도 다 다 올랐어요. 올랐어요. 제가 네. 한 달치가 890크로나였는데 이번에 충전했더니 930크로나 그러니까 40크로나가 올랐거든요. 그렇죠. 거의 그리고 지금 한 달 매년 막 건도 엄청 봐봐요. 올랐어요. 한 달 건도 우리 지하철 탔을 때 890크로나였어요. 그러면 한국 돈으로 거의 뭐 10만 원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남편, 나, 뭐 애 거는 더 싸긴 네, 하죠. 네. 근데 뭐 그렇게 사면 20몇만 원이 교통비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교통비가 좀 그렇게 비싸요. 싼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여기 이제 그 전철이 어린이들은 네. 봄 학기 스쿨 네. 티켓이라고 그래서 봄에 시작해서 여름방학 전까지 네. 이런 거는 한 얼마더라? 한 800크로나 700크로나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타는 거예요. 근데 근데 문제는 이 티켓을 사면 오후 저녁 7시 이후에는 탈 수가 없어요. 저녁 7시 이후에는 따로 사야 돼. 또 많군요. 그러니까 애들을 그 시간에 보내지 아. 말라는 건가? 그러니까 학교 이제 끝나는 시간하고 그다음 가는 시간, 끝나는 들어가는 시간, 시간하고 들어가기 맞춰서 시간. 그 그래서 시간대를 정해놓은 네, 거예요. 그래서 7시 이후에는 또 표를 사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애들 중에서 7살인가? 미치면 공짜로 다 공짜죠. 타고 네네네. 그리고 12살까지는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는 일요일까지. 어른이랑 같이 타면 무조건 또 공짜고 네. 뭐 유모차 갖고 타면 또 공짜죠. 공짜고 이런 네. 거는 정말 네, 좋아요. 네. 정말 좋은데 그래서 유모차를 되게 오랫동안 태운대요. 아니 그런 말도 있어. 아니요 정말 그런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모차가 여기가 상당히 비싸잖아요. 왜냐면 이렇게 네. 눈도 많이 오고 긴 겨울을 보내려면 좀 흔히 말하는 그런 고급형의 유모차를 살 수밖에 없어요. 바퀴가 막 엄청 크고 튼튼한 거. 맞아요. 그런데 네. 이제 애를 키우면서
교통비로 유모차비를 이렇게 다 상쇄시킬 수 있다 이 정도로 네. 저는 교통비 혜택을 정말 많이 봤었는데 그리고 그거는 그렇게 이제 봤어요. 유모차를 데리고 탔을 때 무료일 경우는 버스만 해당되고 지하철은 음. 해당되지 않아서 지하철을 탈 때는 아, 다시 그래요? 돈 내야 지하철 돼요. 돈. 네. 근데 여기는 지하철을 찍고 타잖아요. 네. 그리고 내릴 때 그냥 나오는데 이 지하철이 내가 찍고 탈 때 뒤에서 후룩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정말요? 어. 진짜요?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뒤에서 이렇게 밀치고 막 같이 들어와요. 그리고 지하철 이 표 검사를 어쩌다가 이제 전철에서 그 SL 그 직원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네. 카드 대서 네. 이렇게 하다가. 근데 그때 이게 없으면 되게 비용을 많이 네. 물리더라고요. 그리고 뭐 펜델톡이라고 하나요? 그거는 네. 밖에서 찍고 들어가잖아요. 네. 그냥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음. 이게 뭐 게이트가 따로 있는 것도 음. 아니라서 그냥 타면 되거든. 그러다가 그 안에서 음. 걸리면 벌금을 좀 많이 내는 거. 저는 처음에 여기 와서 아울렛을 갔어요. 근데 가는데 제가 그 SL 카드를 안 갖고 간 거예요. 남편은 SL 카드가 있었고 네. 저만 안 갖고 그냥 그 버스에 벌써 탑승을 해버린 거예요. 저는 카드가 없는데 그래서 기사님한테 내가 지금 SL 카드를 안 갖고 왔다. 일을 어찌하지? 그 기사님이 그냥 들어가라고 했는데 그 그냥 여기서 들어가라고. SL 카드가 네. 여기 교통카드잖아요. 그치, 네. 근데 스웨덴이 한국하고 다른 게 우리나라는 직불 카드다 무슨 카드다 그 신용카드에 다 그 교통 그 호환이 돼서 여기는 SL 카드라는 이 교통카드를 사야 되는 거야. 이것만 되는 거야. 현금도 안 현금도 안 받고. 되고 맞아, 내가 현금으로 내도 돼 이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난감한 표정으로 어디다가 이렇게 뭐 연락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인터넷 웹사이트가 있나 봐요. 그 표가 없을 경우도 뭐 연결하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처음이고 네.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아저씨가 그냥 답답하다는 듯이 빨리 들어가라고. 근데 그 다음이 웃겼어. 왜냐하면 생각해보니까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아울렛 가서 아울렛에서 어떡하지? 돌아올 때. 근데 그 주변에 SL 카드 파는 데도 네네. 있잖아요. 뭐 이렇게 조그만한 편의점도 있고. 근데 그런 거 자체를 모르니까 그죠, 처음에는. 큰일 났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정거장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그 정거장 내려서 정말 한 40분을 걸었던 것 같아요. 저도 맨 처음에 오자마자 SL 카드를 네. 사러 가야 되는데 네. 정보에 의하면 전철역에서 판다고 한 네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SL 카드가 없으니까 한여름에 한 30분 넘게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SL 카드를 사가지고서 이제 나는 이제 뭘 얻었다 이렇게 했는데 이러지 마세요. SL 카드는 주변 그 편의점 같은 데서도 팔고 SL이랑 그리고 간판이 보이면 다 여행자들이 왔을 때 요즘엔 SL 카드를 어플리케이션으로 맞아요.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SL 카드를 안 사고 핸드폰에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아서 거기서 구매를 하면 버스를 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SL 카드 안 갖고 왔을 때도 그냥 어플리케이션에다가 다운받아가지고서 그걸 표를 보여주면 살 수가 있고 여행 오시는 분들은 SL 카드를 사면 그 SL 카드 자체도 돈이잖아요. 네, 돈을 네. 줘야 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거기다가 탑업을 시켜요. 충전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버스를 타면 그 QR코드로 네, 인식이 네.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타시면 되고 편하네요, 그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어디 나가서 SL 카드 안 갖고 오면 초반에는 아주 난리 났어요. 다시 그쵸. 가서 가야 된다. 근데 이제는 그냥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렇게 사가지고선 좀 비싸더라도 내는데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SL 카드를 우리가 가지고 다닐 때 충전 많이 시키잖아요. 한 네. 달치 뭐 애들 거 이런 거. 이거 분실되면 돈 다 날라가는 맞아요. 건데 그 SL 그 웹사이트에 내 이 카드 번호를 등록을 시켜놓으면 잊어버렸을 때 그 회사에서 그걸 다 다시 그 금액 찰지를 해줘요. 네. 그걸 미리 알았어야 되는데 나 잊어버렸는데 두 개나. 그래서 한 계정에 네. 온 집안 식구들을 다 맞아요. 등록을 시켜놓고 잊어버리면 바로 신고했을 네네. 때 그대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진짜 어플이 있어서 나와서 되게 편리한데 네. 제가 처음 왔을 때까지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손님이 오거나 가족이 오면 그러니까 참 불편했던 게 한국은 2인이요, 3인이요 이렇게 하면서 한 카드를 가지고 여러 명이 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무조건 한 따로 SL 카드당 한 사람밖에 사람. 안 되니까 인원수에 맞게 다 구입해야 돼서 지금 저희 집에 SL 카드 돌아다니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맨 처음에 몰랐을 때 한국 저기 친지들이 왔을 때 SL 카드 사서 드렸죠. 근데 저희 이제 가족이 그걸 가져가신 거예요. 맞아요. 근데 여기도 가져가신 분이 너무 걱정을 하는 거야. 내가 이거 갖고 왔다고 다시 보내주겠다고.
좋다고 갖고 있으라고. 근데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냐고. 왜냐면 되게 힘들게 샀거든. 30분. 막 다시 보내주겠다고. 그래서 이제는 여유가 있어서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죠. 아니, 근데 그리고 지하철 멈췄을 때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네. 그래서 밖으로 막 올라와서 다른 교통수단 이용해서 가야 되잖아요. 맞아. 근데 그 앞에 정말 택시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착착착착 정말 한 10대가 넘게 이렇게 쭉 줄을 서는 거예요. 택시를 타면 안 된다. 맞아. 너무 비싸요. 우버나 이런 거 따로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용해야지 가격이 정말 맞아요. 어마어마장하더라고요. 맞아요. 여기는 택시를 길거리에서 잡으시면 안 되고 네. 그 또 어플을 네. 까셔서 네. 예약을 하셔야 돼요. 택시 어플을 깔면 내 네. 목적지를 정하고 그다음에 픽업 시간을 정하면 돈이 나와요. 미리 내가 돈을 지급을 할 수도 네. 있고 아니면 타서 어플을 할 수도 있고 현금을 줄 수도 있고 하는데 택시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편하려고 택시를 이용하는 걸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비용적인 측면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꼭 카시트가 있어야 되는 택시를 타야 되거든요. 왜냐면 애를 데리고 타니까 네. 그거를 계속 뭐 탈 때마다 그런 거 확인해야 되고 막 일일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플을 하면 미리 내가 카시트까지도 이제 있는 차로 예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편리한 것 같아요. 여기 그 카시트는 정말로 깐깐해요. 저 아시는 분이 무슨 일이 있어갖고 이제 경찰서를 가야 되는데 경찰차를 타고 경찰의 도움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애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자기 경찰차에 카시트가 없으니까 애들은 따로 오라고. 부모 다른 사람이랑 경찰을 안 태워줘. 카시트가 없어서. 카시트는 근데 뭐 미국도 그렇고 제가 다녔던 영국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엄격해요. 그거 재밌지 않아요? 택시 탔을 때 택시 애가 있으면 택시 이렇게 지붕에 애가 타고 애가 탔다고, 있다고 맞아요. 이렇게 다시, 간판이 네네네. 올라가 사인이 올라가서 택시들이 지나갈 때 그 사인이 있는 택시는 애가 타 있다는 사인이에요. 여기서요? 네. 어. 등하교 시간에 보면은 그런 차들 그거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사인을 해놓는 이유가 다른 차들을 조심하라는 뜻인지 조심하라는 거겠죠. 내가 천천히 가겠다는 뜻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애가 타면 항상 그 사인 등을 탁 올려요. 여기는 진짜 아이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네. 모든 국민이 다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마인드 그런 게 전반적으로 잘 잡혀져 있는 것 같죠. 진짜 이건 교통하고 다른 얘기인데 네. 지금 복길님이 그 아이에 대해서 네네.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스웨덴의 그 아이들의 그 권한과 권리 이런 게 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 스웨덴 정신과 닥터가 쓴 책이 있어요. 어.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이 됐는데 어떻게 아이들은 권력을 얻게 되었는가 그런 어. 책이 있어요. 그래서 삐삐 때문 아니에요? 이 사람의 관점은 네. 아이들이 너무 자기네들의 파워가 오버가 돼서 이 아이들이 못 컨트롤 되고 있다 이런 걸 비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목 자체가 어떻게 아이들이 권력을 받았냐. 근데 스웨덴이 너무 아이들에게 많은 권력을 주고 너무 동등하게 서로가 어른과 어린이가 동등하게 한다. 자기는 이거는 투머치라고 생각한다. 이런 책이에요. 그 책도 재밌어요. 오. 스웨덴 정신과 닥터가 쓴 책. 왜냐하면 그건 약간 새로운 시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서, 워낙 네, 그게 애들, 보편적으로 너무 맞아요. 이렇게 하는데 또 다른 근데 그거는 약간 개인적인 나의 관점과는 좀 잘 맞는 투머치는 싫어요. 그래서 한국에 번역된 우리의 정서가 맞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음. 스웨덴 어떤 분한테 이 책 얘기를 네. 했더니 이분은 글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통으로 다시 돌아와서 저는 이제 스톡홀름에서 이 SL 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재밌었던 게 스톡홀름 자체가 되게 섬으로 이루어진 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섬과 섬을 연결하는 배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거를 SL이라고 적힌 정류장 앞에서 배를 타면 이 SL 카드를 가지고 배를 탈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관광객분들은 오셔서 그런 관광 배를 많이 타시는데 SL 카드만 있으면 그냥 보통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요금으로 네. 이제 뭐 섬들 그리고 여름에는 또 날씨가 좋거나 아니면 겨울에도 또 그 깨진 얼음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는 그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한 달권 이런 거 사서 다닐 때는 좀 시간이 남으면 배 시간 이렇게 보고 배를 타서 막 이렇게 스톡홀름 주위를 돌고 네 이동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스톡홀름 살면서 대중교통은 진짜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다른 도시에서. 근데 이게 저희가 솔직히 처음에 차가 없으면 당연히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외국이고 애를 뭐 이렇게 라이드도 해야 되고 당연히 차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차 없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특히나 스톡홀름 시내에는 이게 그죠. 오히려 차가 있으면 좀 더 주차비가 비용도 어마장장하죠. 주차비가 뭐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차 유지비 네. 그것도 정말 네.
무시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렇게 이사를 여기 와서 보니까 스톡홀름 내에 살아보니까 차가 그렇게 필요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왜냐면 우리 차 지금 일주일 동안 뭐 한두 번 장 보러 갈 때 빼고는 그냥 주차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불편해요. 차를 가지고 시내에 나가면 주차할 공간도 맞아. 없고 주차비도 네, 너무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요거 혹시 정착하시거나 아니면 여기 오시는 분들 차를 소유하는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어느 지역에 살 건지 그거를 좀 생각해 본 다음에 요거를 맞아. 좀 생각을 좀 깊이 해봐야 될 필요성이 네, 네.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스톡홀름 여기 안에 살 거면 차가 좀 힘들고 네. 외곽에 살면 차가 그쵸. 좀 주차가 일단 힘드니까. 네, 맞아요. 전 대중교통까지는 아닌데 그냥 지나다니면서 또 재밌게 봤던 게 그런 교통 안내 표지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사람이 말을 타서 이제 그러니까 여기는 말이 다니는 길입니다 이런 표시랑 그다음에 시내에 경찰들이 말을 타고 이렇게 정차를 하는 거를 본 적이 있거든요. 강남역 근처에서 네, 강남 거기 근처. 그러니까 아예 말하고. 정말 시내로 나가면 말을 타고 이렇게. 나는 근데 그 돌고 경찰을 막 봤는데 그러더라고요. 말이 지나가서 막 똥을 싸. 맞아. 경찰하고 말만 보고 있으면 괜찮은데 얘네들 또각또각 다니면서 시내 한복판 길거리에다 똥을 확 싸고 근데 가는 거지. 이게 참 말이 정말 약간 뭐랄까 낭만적이잖아요. 그리고 소도 전원적인 풍경에서 근데 그들이 진짜 배설하는 줄 근데 말은 괜찮아. 나는 말똥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소똥 봤어요? 소똥은 진짜 질퍼적하거든요. 이게 아주 퍼지는 그런 너무 똥이야. 싫어. 내 똥도 싫은데 지금 말똥이고 소똥이고 다 싫어. 그 영국 촌에 가면은 소들을 이렇게 방목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 방목을 해놓으면 멀리서 보면 너무나 아름다워요. 가봐 똥질에 네, 똥. 그럼 그 주변 산책하고 싶잖아요. 가까이 가면 이거는 똥천지. 그 시내 중심 네. 경찰 말 주변 똥 너무 많아요. 이거 아름답지 않아. 그리고 저는 그것도 좋아요. 여기 스톡홀름에 살면 다른 풍경 중에 하나가 사람들 자전거 엄청 많이 타잖아요. 저도 뭔가 얘기하고 싶었어요. 자전거를 타고 전철역까지 나와서 다시 뭐 갈아탄다거나 아니면 가까운 데는 자전거 타고 다니고 여기 나라도 정말 자전거를 많이 네. 타는데 제가 왔을 때가 여름이었는데 거주하는 단지가 이렇게 다리가 있는데 다리가 약간 내리막길이에요. 다리 쪽에서 내리막길로 이렇게 오는데 다리가 되게 길어요. 거기가 이제 시야가 빵 뚫려 있고 저는 그 다리 끝난 사거리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갑자기 뭔가 느낌이 세갖고 고개를 싹 돌렸더니 제 다리에서 저 뭐 사이클 경기 열린 줄 알았어요. 진짜 한 몇백 명이 아침 시간에 자전거를 타고 빡 내려오는 거예요. 그 자전거 길이 따로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다리가 자전거 길이 좀 크더라고요. 왜 이렇게 크나? 라고 했는데 그거 알겠더라고. 자전거가 사람들이 사이클 경기하는 사람들처럼 아침에 막 우르르 몰려오는데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 이게- 자전거 많이 타니까 네. 이 허벅지 보세요. 진짜 단단해요. 네. 할머니 할아버지. 참 우리가 관심사가 참 이렇게 틀려요. 아니 정말 이 사람들은 그 진짜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이용하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는 특히 그래서 저같이 뭐 자전거 초보자 출퇴근 시간은 함부로 끼어들 수가 안 돼, 안 없을 돼. 만큼 좀 위험할 수도 그러니까 있을 정도로 어중간한 실력으로 맞아요. 이 출퇴근 자전거길에 네. 합류를 하면 사고 나요. 네, 네. 얘네들 정말 빨리 지나가요. 네. 샥샥 지나가. 그리고 가보다 자전거 보니까 시그널이 있어요. 네. 이 시그널을 알아야지만 네.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왼쪽으로 커브로 돌고 싶으면 왼손을 들어서 네. 이미 표시를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돌아야지. 안 그러면 대형 사고 나요. 난 자전거를 운전하니까. 세울 거야라는 표시도 손을 이렇게 들어서 표시를 하고 이 자전거 시그널을 파악을 한 다음에 자전거를 타서 시내에 나가야지. 안 그러면 큰 사고 나고. 그리고 여기가 자전거 정말 많이 타는데 그 자전거 브랜드 같은 데 가보면 되게 신기한 거 팔아요. 목에다가 이렇게 맞아요. 목도리처럼 이렇게 두르는 건데 이게 뭐냐면 자전거 안전 캡이에요. 목에 두르고 있다가 얘가 충격을 받잖아요. 네. 그러면 그 스타워즈 헬멧처럼 머리에 팍 하고 씌워지는 거야. 에어백처럼. 맞아요. 저는 그 사진을 보고, 그러니까 그 광고 사진을 보고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사람들 추울 때 이거 타려고 그러니까 방한용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에어백이. 그거 되게 비싸요. 그거. 네, 30만 진짜 원. 비싸요. 30만 원인데 목에다 그 차고 다니는 사람들 말이야. 그러니까 그만큼 자전거 이 속도가 엄청 빠른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면 우리 그 차에 에어백 터지는 네네. 것처럼 머리에 픽 씌워지는 거야. 유튜브에서 그거 본 적 있어요. 그래요? 직접 본 적은 없지만 꼬맹이가 자기 아빠랑 장난치면서 뭘 눌렀어요, 걔가. 근데 아빠가 그거 확 뒤집어 쓴 거 그게 있었어요. 여기 쓸 때는 그거 많이 저는 봐요. 추워가지고 그거 진짜 방한용인 줄 알았어요. 저는 자전거 타는 사람들 봤더니 목에다 다 맞아. 두고 다니는 네. 거야. 그래서
아니 추우면 앞에다가 두를 것이지 목지에다 저렇게 뚜껑. 저는 목 디스크 방지용 그런 건 줄 알았어. 그랬는데 오늘 봤더니 네. 그게 에어캡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자전거 도로랑 사람들이 다니는 도로랑 딱 구분되어 있어서 또 다니기도 상당히 저는 편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게 교통비가 비싸니까 맞아요. 어느 정도 거리는 네. 자전거를 다 타는 자전거 거예요, 타는 사람들이. 그것도 진짜 맞는 말 같아요. 우리- 앞에 이렇게 수레 같은 거에서 애들 픽업이나 이런 그거, 거 다 그거. 부모가. 정말 애들 그 앞에다 수레에 달아갖고 애들 자전거로 실어나르는 거 있잖아요. 아니 뒤에 난 태우거나. 정말 2명까지는 맞아요. 오케이. 2명까지는 내가 태울 수 있다고 봐. 4명. 앞에 수레에다가 4명을 태워갖고 엄마가 그걸 갖다가 자전거로 막 끌고 가는 거예요. 보면서 진짜 대단하다. 애들은 그 수레 앞에서 막 좋았어. 좋다고 소리 지르는데 4명. 그러니까 그 엄마들 허벅지 보니까 진짜 딱딱. 그래서 오래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허벅지랑 인간 수명이랑 음. 많이 관계가 있대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여기 자전거도 되게 비싸잖아요. 근데 본인 소유하지 않아도 또 이렇게 시에서 네. 운영하는 그 자전거들이 있기 때문에 정기권을 이용해서 네네. 또 그걸 구입하면 또 저렴하게 자전거 이용할 수 그래도 저는 첫 번째로 자전거 자기 집 동네에서 타는 건 오케이. 시내 맞아. 나갈 때는 100% 시그널 애우시고 그 다음에 정말 자기 실력이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정말 큰 사고 나요. 자전거. 자전거를 한국에서 이사 오면서 들고 왔는데도 안 타요. 대단하다. 왜냐하면 너무 여기 물가가 비싸다고 들어가지고 근데 여기 자전거랑 또 한국 자전거랑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정말 타이어 때문에. 맞아. 타이어가 어. 한 번 타고 나가면 계속 터져. 계속 바람 빠져가지고 거의 무용지물 됐어. 근데 여기 와서- 자전거 되게 비싸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들어가지고 네. 들고 온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한국은 완전 쓸모없게 자전거가 됐어. 그냥 이렇게 우리가 놀이처럼 타는 자전거들 많아서 싸지만 네네. 한국도 3,000원 이런 거 비싸요. 맞아. 그러니까 어. 저는 막 뭐 그 정도로 좋은 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마트나 이런 데 가서 하면 맞아요. 뽕뽕 이런 건 싸지만 3,000원 자전거 브랜드 가서 하면 거기도 몇십, 30-40만 원 해요 자전거. 근데 여기도 그 정도 하잖아요. 여기 되게 비싸. 30-40만 원이면 사돈만 벌어. 애들 거 그 정도 거 살 수 중이요. 있고 하이킹이나 이렇게 약간 좀 거친 길 달리는 거는 와, 막 많구로나 120만 원 막 이렇게. 이제 새롭게 생긴 교통 수단 중에 하나가 전동 킥보드. 네, 전동 킥보드가 엄청 지금 여기서도 원래 그러니까 작년에 엄청 유행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킥보드가 돈 내고 타는 거잖아요.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맞아요.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는데 있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스톡홀름 시내에서 작년 말부터 이제 이 회사에 공포를 했어요. 킥보드 아시지만 킥보드를 내가 타겠다라고 해서 어플 깔고 충전시켜서 킥보드에 찍고 시간만큼 페이를 네. 내고 정차시켜 놓으면 누군가가 아르바이트 개념, 부업 같은 그쵸. 개념으로 이 킥보드를 다시 수거해서 GPS로 다 지금 그 위치가 그래서 나오니까 충전시켜 놓고 네. 이런 방식인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수거하는 업무가 잘 안 되는 거야. 많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길거리 킥보드들이 막 맞아. 엎어져 있고 넘어져 있고 스톡홀름 시내에서 이제 한 대당 얼마씩 음. 킥보드가 이렇게 널브러져 있으면 얼마씩 얼마씩 그 회사에 업체에 청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업체는 킥보드 사용 비용을 더 올릴 것이고 이제 뭔가 이제 또 비용이 그죠? 근데 우리나라도 근데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킥보드를 네. 정말 사람들이 타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이게 약간 기본적인 건데 타면 그래도 일반 사람들이 다니기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공간에 가서 세워둬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진짜 철부터 맞아요. 차 다니는데도 놓고 음. 뭐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공간에 막 그런 걸 놓고 음. 가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킥보드를 그렇게 놓고 가면 GPS 추적 다 되잖아요. 난 이 개인한테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그거를 다 수거해 사람들 그러니까 와서. 저는 이걸 사용해봤는데 내가 정차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 사진을 찍어서 올려요. 나 여기다 네네. 세웠어라고 네. 올리는데 이제 이런 게 일일이 GPS로는 그게 파악이 힘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힘들죠. 사진을 보면서 일일이 이게 네. 검수를 해야 되는데 그 인력비도 이제 만만치 않은 거지. 그래서 개인이 찍어서 보내면 안 되나? 네, 저 그래서- 작년에 그 여름에 어떤 잠수부들이 저희 집 앞에 이렇게 물가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그 킥보드를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킥보드를 들고 나왔어요. 바다에서 네. 킥보드를 들고 나. 네, 그러니까 뭐 떨어지든 아니면 진짜 저 관리가 진짜 힘들긴 하겠다 싶었어요. 킥보드 너무 웃긴 게 음.
이게 그거를 충전을 하고 타고 난 다음에 내가 이걸 꺼야 돼요. 꺼야지만 비용이 더 이상 안 나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아니면 비싸더라고요. 그 키보드 이용하는 거. 키보드 자체 비용은 안 비싼데 스타트 비용이 비싸요. 그러니까 내가 탈 거면 멀리 가야 돼. 짧은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 이게 게시 비용이 비싸요. 근데 어쨌든 그걸로 껐다고 했는데 뭐 이렇게 네트워크가 안 돼서 안 꺼졌거나 뭐 이런 키보드가 몇 개 이제 길거리 있잖아요. 아, 우리 아이들과 친구들 그런 거 찾아가지고 타고 한 킥보드 3명씩 타가지고서 맞아. 애들 조금 위험한데 막 두세 명씩 막 친구들끼리 타고. 근데 그 킥보드 탈 때는 헬멧 안 써도 돼요? 원래 거긴 쓰라고 돼 있는데 네. 누가 그것도 들고 다니나요? 그래서 재밌긴 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신기했어요. 여기가 오토바이가 그닥 많지 않잖아요. 네, 잘 보죠. 우리나라는 스쿠터도 많고 네. 오토바이도 뭐 많은데 오토바이가 그닥 많지 않은데 최근에 들어서 오토바이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이유가 배달 서비스. 배달 들어왔구나. 여기도. 우리나라처럼 여기도 네네. 배민 같은 그런 네. 이제 딜리버리 서비스가 네네. 생겼어요. 그 배달하는 분들이 오토바이를 타요. 일반인들은 거의 안 타고 그래서 그렇죠. 오토바이가 네. 살금살금씩 이제 문제가 되긴 하더라고요. 이게 자전거 길로 다니자니 자전거 줄하고 뭔가 이게 안 되고 차길로 다니자니 애들이 신호 위반을 좀 많이 해요. 배달하시는 분들이 일단 스웨덴 분들도 아니시고 그 이렇게 난민이라든지 이민 오신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이분들도 빨리빨리 해야잖아. 갈 게 많으니까. 배달은 다 똑같아. 전 세계 다 빨리 가줘야 되고. 그 배달하시는 분들 왜 우리나라에서 진짜 사고 많이 나잖아요. 여기서 배달이 들어오는 거는 저는 찬성. 근데 그 배달하시는 분의 어떤 운전 매너가 들어오는 건 반대. 아, 나는 배달 서비스 없으면 좋겠어. 사람이 네. 좀 그냥 가서 먹으면 되지. 없으니까 네, 없는 대로 다 살 수 있잖아요. 그냥 가서 먹으면 그렇긴 돼. 하죠. 그렇긴 한데 저는 그래도 실은 아쉬워. 배달되는 음식의 종류도 네. 먹을 거 없더라고요. 가서 그냥 먹으면 돼. 이게 배달 서비스가 생기면서 네. 무슨 뭐 고용 창출이 되고 막 이런 거 다 좋은데 픽배가 더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있었어요. 되게 막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들 때 그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지인이 지인이 없어. 그때 진짜 아쉽더라고요. 아, 배달해서 내가 이렇게 어디 하나 시켜 아니야. 먹으면 좋겠다. 그런 거는 병원 진료증을 첨부해서 배달시키든지. 아니 저는 이게 사람이 좀 편안해지면서 생기는 아니, 근데 그 픽배가 더 많이 싫어. 들어와서 정말 이게 모든 사람들이 또 여기는 아마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 유럽에 그 정신이 있어서. 그런데 비싸요 배달. 좀 필요한 비싸. 사람들한테 적절한 서비스가 있는 거는 저는 오케이. 우리는 배달을 쓰면 안 돼요. 이 배달하니까 사람들 봐요. 네. 범죄 생기잖아요. 뭐 배달 갔다가 뭐 누구 쳐다본다, 뭐 들어온다, 교통사고 나고. 근데 음식 배달은 그렇지만 아니 요즘 온라인 그거 진짜 좋잖아요. 딱 시켜놔두면 야, 택배 바로 오히려 택배가 네. 그러니까 한국식 말고 이제 여기에 익숙해졌어요. 여기는 모두 뭐 우편물도 그렇고 배송 택배도 그렇고 다 이제 저희가 찾으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에 익숙해지니까 오히려 집 앞에 온다고 하면 그게 더 좀 노출되는 것 같아서 싫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모든 게 이 스웨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라곰 적당히. 네, 이 교통수단도 적당히 우리한테 어떤 편안함을 주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또 잊어버리는 어떤 많은 가치들이 여기서 계속 이렇게 지켜주고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해봅니다. 자, 하얀 밤 검은 낮 스웨덴 알려준 여자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